여기 정말 동화 같은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최고령 축구 역사를 가졌지만 최근까지 5부 리그에 있던 클럽이 단숨에 2부 리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이뤄진 결과인데요. 여정에 손흥민 선수와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기자 시선으로 바라본 감동적인 사연에 대한 이야기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엠마 로버츠입니다. 28살의 축구 전문 기자죠. 런던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3년 전 고향 렉섬으로 돌아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렉섬 AFC는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아빠 손을 잡고 처음 경기장에 갔던 게 7살 때였죠. 그때부터 전 렉섬의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1864년에 창단된 웨일스 최고령 클럽인 렉섬은 한때 영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었지만 2008년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를 겪고 2011년엔 5부 리그까지 추락했죠. 그런 렉섬이 2020년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롭 맥게레니에게 인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웰컴 투 렉섬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연예인들의 장난감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2023년 1월 31일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엠마, 이거 봤어? 손흥민이 우리 팀을 응원했대. 편집장이 보여준 영상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렉섬 소셜미디어 채널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렉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더군요. 롭과 라이언의 열정, 팬들의 헌신, 선수들의 노력.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승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프리미어 리그의 슈퍼스타가 우리 팀을 응원한다고요? 저는 몇 번이고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죠. 엠마, 내가 이 이야기 맡아. 젊은 감각으로 써봐. 편집장의 지시에 저는 즉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SNS를 확인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죠. 특히 한국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응원하는 팀이라면 우리도 응원합니다. 렉섬 파이팅. 이제부터 내 두 번째 팀. 웨일스까지 가서 경기 보고 싶어요. 댓글을 읽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팬들 중 상당수가 이미 웰컴 투 렉섬을 시청했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응원 전부터 우리 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팬들도 있었죠. 저는 먼저 렉섬 선수들의 반응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훈련장으로 달려갔죠. 주장 벤 토저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가 우리를 알고 있다니. 라커룸에서 다 같이 영상을 봤는데 모두 소리를 질렀죠.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젊은 공격수 폴 멀리는 더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의 플레이 영상을 수없이 봤죠. 그런 선수가 우리를 응원한다니.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날 오후 라이언 레이놀즈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소니, 당신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부 리그까지 왔고 곧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는 날까지. 우리를 알아보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입니다. 언젠가 렉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롭 맥게레니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와우, 손흥민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저는 첫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월드클래스의 응원 손흥민 렉섬의 특별한 메시지 전해.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 같았죠. 28의 젊은 기자로서 이런 특별한 순간을 취재할 수 있다는 게 설레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기자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 손흥민의 30초짜리 영상이 우리 작은 마을을 들썩이게 했다.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정말 궁금하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2년간 저는 렉섬과 손흥민, 그리고 한국 팬들이 만들어갈 놀라운 이야기의 목격자이자 기록자가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흥민의 응원 이후 렉섬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23년 2월 FA컵 4라운드에서 렉섬이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대1로 꺾었죠. 경기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이 모여 무릎을 꿇고 카메라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였죠. 저는 즉시 경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폴 멀린을 붙잡고 물었죠. 폴, 방금 그 세리머니는 계획된 거였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어제 훈련 끝나고 다 같이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를 응원해줬으니 우리도 뭔가 보답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골 넣으면 그의 세리머니를 하기로 했죠. 이 장면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은 열광했죠. 헐 대박. 렉섬 선수들이 손흥민 세리머니를. 이제 렉섬은 내 최애팀이다. 눈물 나네요. 진짜 유유 렉섬 사랑해요. 다음 날 구단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사라 존스가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죠. 어제 경기 후 우리 SNS 팔로워가 24시간 만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중 70%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왔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트래픽도 500% 증가했고요. 마케팅 담당자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샵 매출도 전년 대비 300% 늘었어요. 특히 커스텀 유니폼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SON7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먼저 렉섬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60년째 파이 가게를 운영하는 메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동양인 손님들이 많이 와요. 처음엔 중국인인가 했는데 한국에서 왔대요. 다들 예의 바르고 친절하더라고. 가게에 렉섬 스카프를 두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몇몇 가게들은 이미 한글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렉섬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 중심가의 기념품 가게 주인 데이비드는 더 적극적이었죠. 한국어 간단한 회화책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게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한국 식당 주인이 렉섬 선수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저도 취재차 동행했죠. 선수들은 처음 먹어보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요? 좀 맵긴 하지만. 벤 토저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죠. 식당 주인 김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고향 떠나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렉섬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정말 꿈만 같아요. 손흥민 선수 덕분이죠. 이날 저녁은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폴 멀리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우리를 응원해주는 한국 팬들이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렉섬의 한국 열풍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훈련장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선수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우리 경기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구글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21살의 미드필더 잭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 선수의 30초짜리 응원 메시지가 불러온 나비 효과.
그것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로 발전하고 있다. 축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3년차 기자인 저에게 이런 큰 이야기를 취재할 기회가 온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 특별한 순간들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2023년 4월 22일 렉섬이 마침내 내셔널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5년 만에 풋볼 리그 복귀였죠. 레이스코스 경기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관중석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한 무리의 한국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세요? 조금만요. 대학 때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렉섬까지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 중 리더 격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손흥민 팬클럽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응원하는 팀의 승격을 꼭 직접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표 끊고 호텔 예약하고. 쉽지 않았지만 정말 오길 잘했어요. 바로 옆에서 80대로 보이는 현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고맙구먼. 내 이름은 조지야. 60년 동안 렉섬을 응원했지. 조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파산 위기도 겪었고 오브 리그로 떨어질 때도 견뎠어.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다시 볼 줄은.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까지 우리 팀을 응원하러 와주다니. 한국 팬 중 한 명이 조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렉섬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에 담았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축구 사랑. 이게 바로 제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승격이 확정되자 피치 인베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들어왔죠. 놀랍게도 선수들은 가장 먼저 한국 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폴 멀린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한국 팬들은 감격했죠. 승격 기념 기자회견에서 필 파킨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뛰는 건 선수들에게 특별한 동기부여가 됐죠. 며칠 뒤 렉섬 시청 앞 광장에서 승격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장 곳곳에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렉섬 승격 축하합니다. 손흥민 고맙습니다. 웨일스와 한국 영원한 친구. 시장 마크 프리처드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승격은 렉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응원해준 전 세계, 특히 한국 친구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행사장 한쪽에선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한식당이 자원해서 김밥과 떡볶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맺어준 인연이에요. 이렇게라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에 현지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국 음식을 맛봤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요. 김밥이라고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제가 쓴 특집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축구가 만든 마법을 목격했다. 60년을 기다린 노팬과 7,000마일을 날아온 젊은 팬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언어도 문화도 나이도 다르지만 그들은 렉섬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됐다. 28의 나이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선배 기자들은 놀라워했죠. 엠마, 네가 발굴한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 지역 신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 편집장의 칭찬에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할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쓴 기사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승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새로운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에 대한 심층 취재였죠. 이 선수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은 2022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였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토트넘을 결승까지 이끌었고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의 인품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자선 활동, 팬 서비스,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선수였죠. 어느 날 저녁 렉섬의 대표적인 펍 더 터프에서 지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처럼 축구 얘기로 시작됐지만 곧 화제는 한국으로 옮겨갔죠. 엠마, 한국은 어떤 나라야? 축구 잘해? 중년의 택시기사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나라예요. 아시아 축구 강국이죠. 최근엔 K리그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자 다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럼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있어? 김민재라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수비수도 있어요. 이강인이라는 젊은 선수도 PSG에서 뛰고 있죠. 그때 20살의 대학생 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좀 보세요. 한국 팬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화면에는 한글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렉섬 최고. 항상 응원해요. 톰 오빠 한국 놀러 오세요. 우리 이제 친구예요. 톰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친구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인데 영어 잘해서 자주 대화해요. 다음 달에 런던 여행 온다고 해서 렉섬 구경시켜주기로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국 팬들에게 감사 영상을 만들어 보내면 어때?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을 SNS에 올리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며칠 뒤 한국의 스포츠 전문 기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기자님. 한국 스포츠 신문의 김지훈입니다. 렉섬과 한국 팬들의 교류를 다룬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이야기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니에요. 진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렉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고 한국인들이 웨일스 문화를 경험하고 축구가 만든 아름다운 달이죠. 인터뷰 기사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기자가 본 한류의 새로운 모습 축구로 하나 된 렉섬과 한국. 제 이름이 한국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 이후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자문을 요청한 거예요. 렉섬과 손흥민 그리고 양국 팬들의 우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수락했습니다. 28의 지역 신문 기자가 국제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죠. 제작진과의 첫 미팅에서 PD가 말했습니다. 엠마 기자님 덕분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단순한 스포츠 다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창이던 2023년 8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한 거죠. 그동안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정작 본인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스 렉섬에서 활동하는 기자 엠마 로버츠입니다. 손흥민 선수님의 응원이 우리 지역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취재해왔습니다. 짧은 서면 인터뷰라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엠마 기자님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시즌 중이라 공식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기자님의 기사들을 읽어봤다고 하네요. 렉섬과 팬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렉섬 관련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렉섬의 리그 1 개막전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었죠. 렉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 손흥민이 렉섬 유니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등번호 7번 그리고 SON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10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손흥민 덕분에 렉섬 팬 됐어요. 우리 흥민이 마음 예쁘다 선이 언드 WREXHAM forever.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사화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말보다 행동으로 마이너스 손흥민의 조용한 응원은 계속된다.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화려한 인터뷰나 이벤트 대신 꾸준한 관심과 응원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말 없는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준다. 그가 보여주는 겸손함과 진정성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외국 기자가 우리 선수의 진가를 알아봐 주니 뿌듯하네요. 손흥민의 겸손함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렉섬 훈련장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전에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여기 봐, 이 움직임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런 퍼스트 터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코치 스티브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를 응원한 뒤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플레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롤모델이 생긴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 없이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영향력의 진정한 의미였죠. 진정한 영향력은 큰 목소리가 아닌 진실한 행동에서 나온다. 손흥민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응원 메시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칼럼을 마무리하며 저는 문득 3년 전 저널리즘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27일 레이스코스 경기장은 다시 한번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리그 1에서 단 2시즌 만에 챔피언십으로 2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은 날이었죠. 경기가 끝나자 선수들과 팬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관중석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이었어요. 포선이 마이너스 요 서포트 게이브 어스 윙즈 소니에게 마이너스 당신의 응원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현수막 주변으로는 수많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한국 팬들이 직관을 왔더군요. 저는 서둘러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는 렉섬 코리아 공식 팬클럽이에요. 이번엔 10명이 단체로 왔죠. 팬클럽 회장이라는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손흥민 선수의 응원 이후로 저희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회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을 놓칠 수 없었죠. 서포터즈 대표 마이크를 만나 현수막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현수막은 우리와 한국 팬클럽이 함께 만든 거예요. 비용도 공동 부담했고 디자인도 함께 논의했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승격 세리머니에서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장 벤 토저가 마이크를 잡더니 한국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한국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조금씩 배웠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벤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승격 특집 제가 일면 기사 쓰고 싶어요. 주제가 뭔데? 축구가 만든 기적 마이너스 손흥민과 렉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편집장이 웃으며 답했죠. 엠마, 내가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알지. 마음껏 써봐.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2년 전 그 작은 시작부터 오늘의 승격까지 모든 순간을 담았죠. 2023년 1월 31일 30초의 응원 영상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챔피언십 승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더 큰 성과는 그라운드 밖에서 이뤄졌다. 웨일스의 작은 도시와 동아시아의 나라가 축구로 하나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일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BBC, 스카이 스포츠, ESPN 등 주요 언론사들이 제 기사를 인용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웨일스 지역 기자가 포착한 감동의 스토리 손흥민 효과, 축구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다. 오후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28세 영국 여기자가 쓴 손흥민과 렉섬의 2년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한국 축구 스타. 제 이름이 국제뉴스에 오르내리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SNS 팔로워도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엠마 기자님, 당신의 기사들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한국의 한 축구팬 올림. 승격 기사가 나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가장 먼저 응한 건 BBC 라디오사였습니다. 엠마 로버츠 기자님,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왜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오브 리그팀을 응원할까?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죠. 이건 축구를 넘어선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걸요.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됐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웰컴 투 렉섬 시즌3 제작 중인데 특별 에피소드로 손흥민과 한국 팬들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수락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다니. 제작진과의 미팅에서 저는 그동안 취재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와 한국 팬의 만남, 선수들의 한국어 공부, 지역 상인들의 변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스포츠가 만든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군요.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뜻밖의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기자 협회에서 온 전화였죠. 엠마 로버츠 기자님, 올해의 스포츠 스토리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8세의 지역 신문 기자가 전국 단위 상 후보에 오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요? 네. 손흥민과 렉섬 시리즈는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죠. 시상식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걷는 기분이 어색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올해의 스포츠 스토리상은 엠마 로버츠.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내내 다리가 떨렸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눈 렉섬과 한국의 모든 팬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SNS에 축하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엠마 기자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한국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죠. 손흥민 여기자 수상 축하. 당신 덕분에 감동 전해져 28세 기자의 도전, 손흥민도 인정한 스토리텔링. 며칠 뒤 런던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엠마 기자님, 렉섬과 손흥민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평생의 꿈이었던 책 출간 제안이었죠. 물론 수락했습니다.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비안드 더 피치는 어떨까요? 한국어로는 그라운드 너머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제 첫 책 집필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취재하고 밤에는 글을 썼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뒀습니다. 한 선수의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2024년 여름 또 하나의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 일정 중 하루를 렉섬에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손흥민이 렉섬을 방문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날을 위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손흥민 환영위원회가 꾸려졌고 저도 홍보 담당으로 참여했죠. 이건 단순한 축구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역사에 남을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시장의 말처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5월 봄 기운이 완연한 렉섬의 아침입니다. 저는 그라운드 너머의 초고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작년 한국 출판사와 계약한 첫 책이죠. 지난 2년간의 취재 내용을 담은 이 책은 6월에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입니다. 창가에 앉아 원고를 읽어보는데 창밖으로 렉섬의 거리가 보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시내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일부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렉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죠. 책의 첫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2023년 1월 31일 30초의 영상 메시지가 그 시작이었다. 2년 동안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손흥민의 응원 메시지, 렉섬 선수들의 세리머니, 한국 팬들의 방문, 문화교류의 시작, 작년과 올해의 연속 승격. 지난 4월 렉섬의 챔피언십 승격 확정 후 손흥민이 보낸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렉섬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메시지는 영국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고 저도 두 나라의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했죠. CNN, BBC는 물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까지. 원고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렉섬은 단순한 축구 클럽을 넘어 국제적 문화 현상이 됐다. 작은 웨일스 마을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형성된 이 특별한 유대는 스포츠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 한 선수의 진심 어린 응원이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오는 7월 손흥민은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으로 사상 처음 렉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 마을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의 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 렉섬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환영위원회가 결성됐고 저도 홍보 담당으로 참여했죠.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렉섬이 손흥민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웅 손니를 기다립니다. 지역 상인들도 분주합니다.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는 식당들, 한글 간판을 만드는 가게들,
특별 기념품을 준비하는 숍들. 이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렉섬 주민들의 적극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를 연습하는 분들도 많고요. 방문객들을 제대로 맞이하고 싶어서요. 그저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교류를 원합니다. 시의원 마사가 이렇게 설명했죠.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다시 봅니다. 렉섬 마이너스 한국 친선협회 창립 기념시. 제가 명예회장으로 초대받았어요. 벌써 3년차 기자가 됐지만 아직도 이런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29의 나이에 국제적인 이야기의 주역이 되다니. 하지만 이건 제 공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일 뿐입니다. 책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엠마, 너의 일이 더 큰 무대를 향해 가는 것 같구나. BBC에서 연락이 왔어. 내 기사들이 인상적이었대.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정말요? 그런데 저는 아직 렉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걱정 마. 이건 겸직이 가능해. 넌 여전히 우리 신문의 기자야. 하지만 더 큰 무대도 경험해보는 게 어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죠. 그때는 그저 작은 지역 신문의 신입 기자였을 뿐인데. 감사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레이스코스 경기장의 윤곽이 보이네요.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조지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2년 전 승격의 날 한국 팬들과 만났던 그 할아버지죠. 이제는 저와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내 인생 80년 동안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야. 조지 할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이젠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됐어. 참 신기한 세상이야. 책에서 조지 할아버지와 한국 팬들의 만남은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의 상징이니까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는 동안 SNS 알림이 계속 울립니다. 승격 기사 이후 제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었어요. 한국 팬들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엠마 기자님 책 기대하고 있어요. 7월에 렉섬 방문할 예정인데 사인회 하나요? 당신 덕분에 렉섬과 손흥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엔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까요. 오후에 지역 라디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가 만든 문화 교류예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메모를 적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예요. 손흥민의 진심 어린 응원과 렉섬 팬들의 따뜻한 환대가 만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됐죠. 2년이 지난 지금 그 우정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더 밝아졌네요. 오늘도 렉섬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토트넘 유니폼과 렉섬 유니폼을 함께 입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카페에서는 한국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저는 마지막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나는 저널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기자의 역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 연결의 가능성,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조용한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작은 응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모두 목격했다. 렉섬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건 오는 7월 손흥민의 첫 렉섬 방문이다. 그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원고를 끝내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에서 보관하던 소중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렉섬 선수들 모두가 사인한 유니폼이에요. 승격이 확정된 날 선물로 받았죠. 그 위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엠마에게 마이너스 당신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렉섬 AFC 올림. 이 유니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오든 어떤 큰 무대를 경험하게 되든 저는 항상 렉섬과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우연히 마주친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축구의 마법. 그 마법을 기록하는 기자가 된 것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7월에 손흥민이 렉섬을 방문하면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29의 지역 신문 기자로서 또 이 특별한 이야기의 목격자로서.